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 9시부터 재무행정 뽀개기 특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재무행정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강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강은 온라인으로 업로드 될 거고요. 하지만 명절 기간 내에 업로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브는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노량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노량진 현장에서 들어주셔도 돼요. 자, 우리 2장 3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사를 통해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관련된 내용들이 이 2장의 33번부터 58번까지의 주제들이잖아요. 그거 잘 생각하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죠. 법률 제정을 입법부,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지만 법률을 제정하거나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X고요. 현대 엘리트 이론은 35번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 구분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엘리트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전제잖아요. 자, 36번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의 주도적인 권한을 이익 집단의 자발적 시도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 경제 체제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 집단의 자발적인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6번 맞는 선지죠. 37번입니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이익 집단들 사이의 영향력 차이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의 차이가 대체로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게 모두 다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가 동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접근 기회를 가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자, 밀즈의 지위 접근법이죠. 밀즈는 전국적 단위의 지위 접근법을 통해서 엘리트를 분석하고요. 명성 접근법은 지역 단위의 엘리트 분석을 했었던 헌터의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38번 X가 될 거예요. 39번 조합주의에서 이익 집단은 단일적이고 위계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맞는 선지예요. 40번입니다.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부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 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고 보는 이론, 바로 무의사결정론입니다. 실제 정책 결정 과정이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수호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의사결정론의 가장 전형적인 내용들이 문장으로 들어가 있죠. 41번입니다. 무의사결정론은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죠. 그래서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 요거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걸 그대로 두는 걸 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선지죠. 41번 X입니다. 42번 무의사결정론은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의 한계, 이런 걸로 현재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내용이고요. 무의사결정론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해도 기득권에 덤빌 만한, 기득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종류의 사회적인 어떤 정책 의제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2번은 X입니다. 무의사결정론에 따르면 정책의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3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44번 바우라우 바라치의 무의사 결정론은 엘리트의 두 얼굴 중에 권력 행사에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문장이 되게 이상하죠. 아시겠지만 엘리트의 두 얼굴 중에 권력 행사에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누가 받았냐면 요거는 달의 다원론이 받았습니다. 무의사 결정론이 바우라우 바라츠가 달을 비판했던 방법이 그런데 그래서 무의사 결정론은 달을 비판하면서 신엘리트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신엘리트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현재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45번입니다.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의 엘리트가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의 일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요거는 달의 다원론이 아니죠. 지역사회의 지배구조로 엘리트 연구를 진행했던 건 헌터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헌터의 명성접근법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46번입니다.
이익 집단론은 정치 체제가 잠재 이익 집단, 중복 회원 때문에 특수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루먼과 벤틀리의 이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6번 맞는 선지입니다. 신엘리트 이론은 바우라우 바라치의 무의사 결정론입니다. 모스카나 미엘스는 유럽의 엘리트론자, 밀스와 헌터는 미국의 엘리트론자들이고요. 모두 다 신엘리트 이론이 아니라 고전적 엘리트 이론들을 설명했었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론을 전개한 달은 뉴헤이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엘리트의 권력이 하나로 뭉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달의 내용까지 보시면 일단 정치행위자 권력 모형은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 50번입니다.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들은 관료, 학자, 전문가. 자, 이들은 하위 정부 모형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행정 관료들, 이익 집단. 어느 쪽이 좀 더 제한적이냐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훨씬 제한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0번 현재 X가 되고요. 51번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진입이나 퇴장이 쉬운 편이고요. 철의 삼각은 이익 집단, 대통령 아니죠. 그죠? 이익 집단, 관료, 해당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동맹으로 형성이 됩니다. X입니다. 53번 합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고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아니죠. 오히려 이슈 네트워크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수용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53번, 이거는 현재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4번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정책 공동체는 정책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지금 정책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54번,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55번 넘어갈까요? 자, 55번. 하위 정부는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나 영향력이 좀 덜해요. 그래서 조금 눈에 안 띄는 부분. 그런 영역에서 분배 정책의 분야를 형성하게 되니까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는 정부도 있지만 민간 부문의 전문가라든지 학자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산출, 처음과 마지막이 다를 수 있죠.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사결정 지점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했었던 정책의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 않고 예측도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네요. 57번은 X입니다. 자, 58번 정책 공동체. 모든 참여자가 다 자원을 가지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원을 설명합니다. 참여자들의 관계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 12일차 저희 12강에 관련되어진 유튜브 영상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12강 잘 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내일은 이제 복습 스터디 OX는 이번 주건 다 끝났으니까요. 내용 설명표 가지고 전체적인 한번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날부터는 아시겠지만 가볍게 단어별 목차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명절 첫날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